이번 사연은 오빠의 여자친구에게 쌍욕을 하고 내쫓아버렸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없는 짓만 골라서 하는 예비 올케 언니의 몰상식한 행동을 보고 꼭지가 돌아버려서 한바탕 난리를 쳐서 내쳤는데 제가 너무한 걸까요? 저는 25살이며 대학 졸업 후 프랜차이즈 회사에 다니고 있고 형제로는 오빠 1명, 언니가 1명 있습니다. 올해로 34살이 된 오빠는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어요. 오빠는 여자친구를 몇 번 사귀긴 했지만 한 번도 결혼 상대로 생각한다고 집에 데리고 온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사귀게 된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오빠 여자친구의 나이는 35살로 오빠보다는 1살이 많다고 해요. 오빠 회사 거래처 사무실 직원인데 외동딸이라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성격도 밝고 얼굴도 예쁘다고 저희에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오빠는 어릴 적부터 착실하고 성실해서 부모님을 힘들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언니도 마찬가지로 착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저는 공부하는 거리가 멀고 오직 친구들과 노는 것만 좋아해서 집에 잘 붙어 있지를 않았어요. 부모님은 오빠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짝이 얼른 생기기를 바랐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오빠가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셨고 저와 언니도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어요. 오빠는 엄마가 힘드실까봐 밖에서 저녁을 먹자고 했는데 엄마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러냐고 직접 음식 준비를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엄마는 시장을 직접 보셔서 음식 장만을 하셨어요. 저와 언니도 나름 집안 청소도 하고 손님 맞을 준비도 했습니다. 저녁 때쯤 도착한 오빠와 여자친구를 반갑게 맞이하고 다 함께 앉아서 저녁 식사를 시작했어요. 오빠의 여자친구는 나이에 비해 동안인데다 성격도 밝고 활달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나서 저와 언니의 이름도 물어보고 이것저것 궁금한 걸 물어보길래 웃으면서 대답해 주었죠. 근데 이름을 가르쳐 주고 나서부터 저와 언니에게 말 낮춰도 되지? 라고 하더니 언니와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땡땡아,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하며 반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처음에는 이름 뒤에 땡땡씨라고 하지 않나요? 결혼을 해서 저희 올케가 된 것도 아닌데 이름을 불러대니 조금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가씨라고 하지 이름을 부르지는 않던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했죠. 본인은 그게 쿨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지 엄마에게도 엄마라고 불러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엄마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웃으시길래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건 쿨한 행동이 아니라 버릇이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저와 마주친 언니 표정도 그리 좋지 않은 걸 보면 저랑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다가 더 먹고 싶은 게 생겼는지 엄마 보고 미안한 기색도 없이 더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더러 땡땡아, 물 좀 갖다 줄 수 있어? 라고 하길래 속으로 이 여자 뭐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보다 못한 제가 초면에 이름을 부르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나이도 어리고 귀여운 막내 동생들 같아서 그러는 거라고 이해하래요. 자기가 한 행동을 자기가 이해하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외동딸이라 형제가 없어서 잘 모르는 건가 싶어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고 여자친구가 돌아가고 나서 저와 언니는 둘 다 공감하며 여자친구가 좀 이상하다고 했거든요. 엄마는 저희더러 뭐라고 하시면서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좋은데 너희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엄마 눈엔 이미 콩깍지가 씌었구나 싶었습니다. 2주쯤 후에 오빠는 예고도 없이 전화를 해서는 여자친구랑 근처에 있는데 집에 저녁 먹으러 가도 되냐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괜찮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집에 들어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더니 엄마가 해주신 밥이 너무 맛있어서 또 먹으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왕 밥 먹으러 오는 길이면 과일이라도 하나 사오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빈손으로 왔길래 참 생각이 없다 싶었답니다. 들어오자마자 저희더러 지난번에는 방 구경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서 구경을 해도 되냐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어요. 부모님 방과 언니 방을 차례로 구경하고 제 방으로 와서 이곳저곳을 살피더니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저희 물건들을 지적하는데 살짝 짜증이 나더라고요. 물건이 너무 많다고 버려야 정리가 된다나요?
참나, 저는 버릴 게 하나도 없고 저 나름의 정리법이 있는데 그런 지적을 당하니 기분이 나빴어요. 더구나 반말을 해가면서 가르치려 드는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부엌에서 엄마와 언니가 열심히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빠 여자친구는 도와줄 생각은 않고 집 구경만 계속하고 있다가 상이 다 차려지니 그제야 식탁에 앉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후식으로 거실에 앉아 과일을 먹고 있는데 오빠 여자친구가 저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고 묻더군요. 저희 언니는 남자친구가 있고 저는 최근에 헤어지고 없다고 했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친한 남자 동생이 한 명 있다고 소개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당분간 남자 만나는 거 싫다고 딱 잘라 말했더니 전 남친한테 받은 상처는 새 남자친구에게 위로를 받는 거라고 하면서 자기도 3년을 만났던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오빠를 만나서 엄청 많이 치유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상 그렇다 하더라도 어른들도 계신데 그런 말을 제가 다 민망했어요. 순진한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아리송했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오빠도 옆에서 공감한다는 듯한 태도로 함께 웃고 있더라는 거죠. 여자친구에게 빠져도 단단히 빠져 있구나 싶었어요. 뭐 그래도 둘이 좋다면야 제가 나서서 뭐라 할 건 아니어서 입을 닫았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아빠에게도 아빠라고 불러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은 아빠는 약간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혼 전까지만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어요. 저희 아빠는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 하시는 분이세요. 저희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 번도 이놈의 계집애 소리도 한 적 없으시고 엄마에게도 늘 자상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오시면서 우수공무원 표창도 받으신 분이고 직장에서도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오빠와 여자친구의 꽁냥거리는 모습을 보고 결국 부모님은 오빠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빠는 조만간 양가 어른들끼리 자리를 마련하자고 하셨죠. 저희에게는 큰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 엄청 부자세요. 어린 나이에 상경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하시다가 큰엄마를 만나 쌀가게를 차렸대요. 가게를 하면서 번 돈으로 매번 땅을 사 놓으셨다가 값이 오르면 되팔아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지금도 서울에 아파트가 3채, 대학가 주변에 상가가 3개나 있으신 엄청난 부동산 부자세요. 물론 현금도 많으시고요. 하지만 큰아버지는 자식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저희 형제들을 친자식처럼 예뻐해 주셨고 저희가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셋 다 등록금을 대주셨어요. 큰엄마도 마음이 넓고 좋으신 분이셔서 저희인 두 분이 오시는 날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었어요. 용돈도 많이 주시고 옷이랑 가방, 신발도 사오셨거든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두 분은 저희를 마음속 깊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 환갑 때 해외여행도 보내주시고 정말 저희가 받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큰아버지가 이번에 오빠가 결혼을 한다고 하자 결혼 선물로 새 차를 뽑아주신다고 하면서 오빠와 여자친구를 큰 집으로 한번 보내라고 하셨대요. 아빠는 큰아버지에게 과한 선물이라고 뭐라 하셨는데 괜찮다고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엄마와 오빠는 오빠와 여자친구에게 큰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가라고 하셨어요.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갔더니 점잖으신 아빠가 화가 많이 나 계신 것 같아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오빠랑 예비 새언니가 큰아버지 댁에 인사를 가서 큰 실례를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글쎄 예비 새언니가 큰아버지에게 새 차 대신 집을 한 채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대요. 그러면 살면서 크게 효도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답니다. 정말 미친 거 아닌가요? 저희도 매번 용돈 받고 대학 등록금 받은 것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첫인사를 가서 버릇없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 저도 열이 뻗치는데 예의를 중요시하는 아빠는 오죽하셨을까요? 솔직히 결혼 선물로 새 차를 뽑아주신다고 할 때도 저희 가족은 너무 큰 선물이라 깜짝 놀랐었거든요. 큰아버지는 어린 시절 집안 형편 때문에 중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고생해서 번 돈으로 아빠 등록금도 대주시고 용돈도 챙겨주셨다고 항상 미안해 하셨거든요. 아빠는 저희에게 큰아버지가 고생 끝에 모으신 재산을 절대 쉽게 생각해서 안 된다고 매번 말씀하셨던 터라 다들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다음날 아빠는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퇴근하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둘을 앉혀놓고 큰아버지와 아빠가 살아온 얘기부터 큰아버지가 재산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말씀하시면서 남의 재산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오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예비새 언니는 큰아버지도 가족이고 자식도 없는데 다 쓰고 죽지도 못할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필요한 사람에게 집해주고 조카에게 효도받으면 더 보람된 인생이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차를 사주는 건 오빠에게만 주는 선물이지 운전 안 하는 자기한테는 선물이 아니래요. 그래서 오빠와 자기 둘 다한테 주는 선물이 되려면 집을 사주는 게 맞는 거라고 했답니다. 솔직히 남들에게 기부도 하는데 피가 섞인 조카에게 집 한 채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대요. 예비새 언니는 큰아버지가 부자라는 사실에 살짝 돌아버렸나 봅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길래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싶어서 기가 차더라고요. 아빠도 어이가 없으신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내일 당장 두 사람이 큰아버지한테 가서 사과드리고 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혼 허락 못 하신다고 못을 박으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빠의 뒷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도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너무 경솔한 행동을 했다면서 아빠는 특히나 큰아버지에게 많은 빚을 졌다고 생각하시고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사시는데 어떻게 큰 아빠를 더 큰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했어요. 그러자 오빠 여자친구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더라고요. 큰아버님이 자식도 없으신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면 뭐하냐고, 어차피 조카들한테 줄 거면 필요할 때 주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한대요. 또 자기들이 잘 살아야 자기 자식들도 잘 키울 수 있대요. 그러려면 부모한테 받은 재산이 많아야 한다나요? 요즘은 부모 재산으로 자식들 공부시키는 세상이라고 하더니 아이 낳으면 큰아버지 댁에 자주 찾아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재산 많고 인자하신 큰아버지 찬스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이성을 잃고 오빠 여자친구를 향해 야! 하고 소리치면서 둘 다 미친 거 아니야? 하고 난리를 떨었어요. 30이 넘도록 나이를 어디로 처먹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다니면서 온 집안을 어지럽게 만들어? 하고 소리쳤습니다. 오빠를 향해서도 등신같이 속만 좋아가지고 여자한테 휘둘려서 판단이 흐려졌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했어요. 듣고 있던 오빠 여자친구는 땡땡이 네가 어려서 모르는 거야. 이렇게 좋은 기회를 안 붙잡는 게 바보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일 나이도 어린 게 싸가지 없이 말하네? 이러길래 아직도 분위기 파악이 안 돼? 너 벌써 우리 오빠랑 결혼했니? 그리고 여긴 예비시댁이고 너네 부모가 돈 많은 사람한테는 다 달라고 해도 되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이 어리다고 반말해도 된다고 가르쳤냐?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우리 큰아버지처럼 좋은 분 재산이나 뜯어낼 생각이나 하고 있어? 우리 큰아버지가 바보야? 너 같은 멍청하고 날로 먹자고 드는 사람이 큰아빠 주변에 한둘이었겠냐? 그런 거지들한테 다 퍼줬으면 우리 큰아빠 재산이 남아있겠어? 아무리 멍청해도 이 정도 세상 물정은 알아야지. 그동안 행실을 보니 결혼 후에는 며느리 도리는커녕 계속 돈이나 뜯어낼 것 같네. 우리 집에 빈손으로 와서 밥 처먹었을 때 알아봤어. 나이값 좀 하고 살아. 남들은 쉽게 받지도 못하는 큰 결혼 선물을 그것도 큰아버지가 해주신다고 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맡겨놓은 것 마냥 집을 해달라고 하는 게 예비 신부가 할 소리냐? 엄마, 이거 동네 미친년 될 거야. 절대 결혼시키지 마. 하고 제가 막말을 했습니다. 엄마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쳐다만 보시더라고요. 엄마도 아마 속으로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오빠 여자친구는 저더러 보기보다 성격 더럽다고 한마디 하길래 알았으면 한 대 쳐맞기 전에 꺼지라고 했습니다. 오빠 여자친구는 주섬주섬 자기 물건을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소리 한 번 나지 않았던 집이었는데 아빠와 엄마는 그날 엄청 심란해 하시면서 힘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의 충격으로 누구도 오빠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는데 주말에 오빠가 집으로 왔더라고요. 큰아버지 댁에는 가지 않았고 오빠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해서 결국 둘은 헤어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듣고 계시던 아빠는 오빠에게 괜찮으냐고 물었더니 처음엔 혼란스럽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하면서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큰아버지 댁 방문을 하고 나서 결혼할 여자가 아닌 것 같아서 헤어질까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오빠는 그때 바로 생각을 접었으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만간 오빠 혼자 큰아버지 댁에 방문해서 사과를 드리고 그 이상한 여자와 헤어졌다고 말해서 큰아버지와 큰엄마를 안심시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된다고 위로를 하셨는데 오빠는 이제 여자를 만나는 게 겁난다고 하는 거예요. 밝았던 오빠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져 있어서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 여자가 우리와 가족이 되지 않아서 좋긴 하지만 이번 일로 상처를 많이 받은 오빠가 여자를 너무 멀리하고 만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아요. 하지만 그 여자는 정말 아닌 것 같아서 개난리를 쳤는데 제가 잘한 거 맞겠죠? 오빠 여자친구라는 사람 그냥 그지입니다. 부자는 가위바위보로 돈 따서 부자 된 걸로 하나 보네요. 그 여자 모자란 사람이에요. 과격한 말로 쳐내버리지 않으면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겁니다. 막내가 똑소리나게 잘 처리했네요. 오빠 인생 구한 막내 따님 파이팅입니다.